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지금 6월 초순인데 벌써 여름이 와버렸습니다. 이제 곧 8월 말이 되면 2017학년도 대입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에 공개한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능 성적 결과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적인 평균 성적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중상위권 학생들의 성적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북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고 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전북의 학력 문제를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택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박유용 전북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번 학부모님인데 장세희 참교육 학부모회 전북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교육 전문가님들과 또 교육청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까지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학력 지표가 일단 낮아지고 있다. 이건 확인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초학력 미달 정도가 낮다. 이런 이제 고민들이 몇 년 전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과장님, 먼저 이렇게 이 기초학력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 교과를 학교에서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학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해당 교과에 대한 기초학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자연히 해당 교과의 어떤 그 학습에 성공적 학습이 아마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 같고 예. 이렇게 그 교과별로 누적된 학습 결손은 그 학생의 어떤 그 학교에서의 부적응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사회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 결과로서 그 개인 및 그 사회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학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기초학력은 교육기관의 대표적인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기초학력 수준의 미달한 학생 비율이 전라북도가 높다. 지금 이런 고민인데 3년 내에 계속 전라북도가 제일 높았다. 이런 평가인데요. 박유영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우선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이 기초학력 미달의 이란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 학력 수준을 이 보통 학력 이상으로 놓고 그다음에 기초 학력 수준 놓고 그다음에 그 기초 학력 수준에 미달한 학생들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이 3단계로 구분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어느 정도 분포를 할 것인가를 이제 통계를 놓고 보면은요. 기초 학력 미달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거의 1에서 5% 사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기초 학력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10% 전후고요. 사실 보통 학력 이상, 그러니까 기초 학력 이상 된다라고 분류되는 학생들이 거의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85%에서 90%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많아야 5%의 학생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일단 우리 전북 교육에 있어서 그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5% 정도로 전국에 가장 안 좋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의 이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 개 단계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되는 학력 하위권 학생들이 5%인데 이 학생들이 전북 교육에 있어서 가장 이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전북 교육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라거나 혹은 뭔가 좀 하향되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보다는 우리 전북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학력이나 학업의 측면에서 학교교육 측면에서 그 열등한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겠구나. 그 원인들은 뭐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라든가 조선 가정, 또 편부모 가정,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 보호 어떤 대상자들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이 범위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적 대책을 따로 마련해서 그 학생들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학생들의
대한 학력의 문제를 다 따로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기초학력 부분에 미달한 학생들이 5% 미만인데 그 중에 전라북도 좀 높은 건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상황들도 우리가 네. 봐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근데 그 박 교수님 이상 말씀 시작해 주신 김에 수능 성적도 최근 계속 하락세지 않습니까? 아까 네.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성적들이 좀 낮게 나타났단 말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예, 안타깝게도 뭐 최근 2, 3년 사이에 예. 수능 성적이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세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작년 2016년 수능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5가지를 놓고 지표로서 이 과목들의 학생들의 어떤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데 국어 좀 쉬운 국어라고 하는 국어 A, 국어 B 그리고 쉬운 수학이라고 하는 수학 A 그다음에 이과학에 해당되는 수학 B 그리고 영어 이 5과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전북 지역 학생들의 이 성적이 제가 이제 그 시도 자치단체별로 순위를 대충 매겨본 결과 국어 A 같은 경우는 9위 정도 되고요. 9위. 국어 B 같은 경우는 8위. 수학 A 같은 경우는 9위. 수학 B 같은 경우가 가장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약세 있는 그렇죠. 17위 거의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한 10위권이어서 중하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순위들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수능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그래도 성적이 괜찮다 이런 이제 평가를 먼저 해왔지 않습니까? 네. 또 광역시를 제외하고 도로 놓고 보면 이제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 그랬는데 최근에 2년 동안에 떨어지는 성적이 확인됐단 말이죠. 천성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수능 성적에 대한 분석 결과 데이터상으로는 현재 우리 전라북도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게 맞고요. 또 그간에 몇 년째 지금 지속돼 오고 있는 기초학력 그 부진율, 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은 점도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풀어야 될 숙제로 좀 지적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래도 수능 성적이 한 2, 3년 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 지표가 떨어지는 걸 보면 뭔가 우리 교육 관련자들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느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물론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력을 어떤 그 잴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시험이 수능 시험이고 이 수능 시험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교육청, 학부모, 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응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의 지표가 지금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진단도 내려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어떤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인도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전에 우리 학부모의 장세지 부장님 걱정이시죠? 이게 어쨌든 성적이 떨어지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불안하죠. 학부모들 사실 이러한 불안이 많이 내재돼 있고요. 그런데 이 불안은 뭐 전북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이런 불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불안이 그렇다고 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수능 체제 자체가 사실은 중산층에 유리하도록 짜여져 있어요. 그 중산층 중에서도 전북 중산층 말고 서울 중산층에 굉장히 유리하도록 짜여져 있거든요. 입시 조건 자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불리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불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성적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 아동 빈곤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북이 아동 빈곤율 제가 알기로는 1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하더라도 조금 근거가 있는 불안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근거가 있는 만큼만 하고 그리고 계속 현 체제대로 안 된다면 계속 실패하고 있다면 또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야지 이런 불안도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저희가 네 분의 말씀을 한 번씩 들어봤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기초학력 미달, 뭐 사실로 드러났고 수능 떨어진 거 분명하고 그러나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원인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 어쨌든 상당히 많이 지금 곤혹스러우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도내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의 학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삼고 있는 그런 통계 숫자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대입 수능 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입 수능 결과를 한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입 수능 결과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숫자가 있겠습니다만은 이해를 간단히 돕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 대비 전라북도 순위를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은 국어 A, 국어 B, 수학 A, 수학 B, 영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는 2015년도, 위에는 2016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교를 하나는 17개 시도하고 비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과 교육 환경이 비슷한 8개 도 권역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어 A는 2015년도에는 4위였는데 2016년도에는 8위로 좀 떨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8개 도 권역과 비교해 보면은 2014년도에는 1위였는데 2016년도에는 1위에서 2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뭐 4위, 5위, 7위, 8위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국어 B도 비슷하고 수학 A도 비슷하고 다만 수학 B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수학 가영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각 교과별로 지금 TF팀을 마련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 성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좀 더 잘하라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책찍들은 감사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수능 성적은 좋은 편인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왜 그러느냐. 실은 여러 가지 저는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전라북도 학교 현장의 교육 정책 및 교육 실천의 방향성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단편적 암기식 지식을 측정하는 평가에 대비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는 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즉 많이 풀게 하고 많이 외우게 하는 것이 평가 결과는 좋게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지적 성장과 우리 교육 활동에 커다랗게 그 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저희들은 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의 지적 성장과 교육 환경에 멍들게 하는 이런 교육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자존심의 표현일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 가족들이 이런 그런 단편적 지식만을 측정하는 그런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진 측면도 여기에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유의 든 요인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교육 활동의 실천 부분도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가 더욱 한번 살펴보고 보살펴서 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도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아까 천호정 교수님도 수능이 성적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수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아직 조금 더 낮춰지고 있지만 그렇게 현재까지 큰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약간의 미세한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박유영 교수님은 이 상황을 어쨌든 그 원인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문제나 수능의 문제나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변동 이런 문제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또 교육의 정보라든가 교육의 격차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장세희 지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정보력과 어떤 사교육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이런 것들이 수도권 특히 서울 그리고 뭐 강남 이쪽하고 또 이 외곽 지역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도군구의 어떤 지역하고 격차가 굉장히
점점 갈수록 이제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수능이라든가 학력 수준의 격차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교육학자로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려가 되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성취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점차 이제 어떤 경제적인 현실이나 지역의 어떤 그 격차로 인해서 전북 지역의 학력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과연 이러한 시각이나 이런 분위기가 전북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학력관이라든가 혹은 전북 학생들, 뭐 교사나 학부모들 혹은 학생들이 노력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방해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공교육이 파양되는 그런 우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를 지금 우려를 하는 거죠.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전도연 교수님도 이 상황 원인을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가 그간 인권이랄지 또는 그 뭐 학교 혁신이랄지 또 인사의 투명성이랄지 이런 많은 부분에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적이 현재 상황에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지표로 나오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학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부터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가정적인 영향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뭡니까 학교하고 관련된 어떤 사교육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 또 학교 내에서의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학력의 문제를 들여다봐야지 어떤 특정한 뭐 교육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전라북도가 그간 해왔던 어떤 교육 정책이나 방향하고도 이게 자칫하면 충돌이 되면서 학교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각에 있는 학교들이 지금 이런 그 수능 성적 특히 그 수능 성적으로 대별되고 있는 학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미래에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두 분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는 그 원인이 단순하지는 않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또 현장에서 학부모들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이 최근 2년 사이에 성적이 낮아지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학부모들도 하나로 대변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 있는 학부모들도 있고요. 학부모들의 관심조차도 부모의 관심조차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사실 너무 많아요. 좀 사실 먹고 살만해야지 애들 뭐 성적도 신경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평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근거 있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냥 다 불안한 거죠. 전반적으로 그냥 다 불안한 그 상태지. 그래서 어떤 교육청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내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막연한 불안감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나 이것들이 정말 그 서울 중산층에 굉장히 유리하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방에 있는 학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지방에 있는 다수 학부모들이 유리하도록 이 판이 좀 짜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좀 공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판이 전라북도에 유리하게 짜여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교육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판을 바꾼다라기보다는 현재 판에서 전라북도에 맞는 형태의 교육 방법을 찾는다랄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육 정책이 수시가 정시 비율보다 좀 높게 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의 비중은 좀 갈수록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수능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막 높이기 위해서 그쪽에다 또 매몰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학력의 상황을 조망하면서 또 어떤 그 국가적인 대입 정책이랄지 또 우리 전북의 유리한 방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시스템도 만들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입시와 대응하거나 또 우리 전라북도의 상황을 고려한 그런 어떤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해요. 사실 네. 정시라는 게 수능 성적이잖아요. 정시로 들어가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대입에서 학생들을 뽑는 선발 기준도 지금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보를 학부모들이 가져오기가 또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무 다양화되어 있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는 내 아이만은 그래도 안 돼. 굉장히 이중성을 보이죠. 내 아이는 그래도 너는 그래도 성공해야 돼. 그러면 이게 다 자력갱생인 거죠. 개별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구조적인 것에 있는데 대응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이 그렇게 보면 조건이 비슷한데도 네. 전라북도의 성적은 떨어졌단 말이죠. 네, 다른 네, 지역에 비해서. 네, 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사실 그런 점에서 교육 관련자들이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난 현상을 놓고 봐도 그렇고 또 그게 이제 저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육감이나 교육청의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고요. 교육 관련하고 있는 모든 그 아까도 말했던 학생들의 학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공동으로 이 부분을 한번 책임지고 고려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다만 제가 전라북도의 그 지금 학력의 현상을 보면서 지금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가 중간층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성적이. 특히나 수학 B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니까 거의 3, 4, 5, 6등급, 3, 4등급 이쪽에 아주 비율이 낮습니다. 이런 점들은 결국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대학교라고 하는 거점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보니까 외부에서 전라북도 인재들이 못 가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사실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해야 될 게 기초가 부족하면 응용력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한 5% 정도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라북도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중에 그 방향 중에 하나가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본다면 그런 쪽에 그 기초학력이 부족한 쪽에도 포커스를 높여가지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하고요.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른바 참학력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수능 성적이 그거보다는 이런 참학력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 같은데 과장님 참학력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참학력이라는 용어는 우리 교육청이 어떤 기존의 지식 암기 위주의 시험 성적으로 대변되는 그런 학력과 구분짓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어떤 참이라는 용어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영어의 true나 또는 폴수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실제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학력 또는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어떤 창의적인 그런 배움이 일어나는 학력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학력으로서 어떤 인성과 지성과 사회성이 조화롭게 발달시키려고 하는 어떤 역량 중심의 우리 학력관을 우리는 그 참학력이다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학력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단순히 외우고 암기하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 학력을 스스로 신장해 나가고 공부해가는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장세지 부장님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해봐야 될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참학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딱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마음이 좀 이쪽 지역 말로 짠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몸부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말이 학력에다가 참자를 붙이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전라북도 김성환 교육감님의 이제 기자회견을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다수의 학생을 패배자로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다수의 학생을 패배자로 만드는 교육으로는
아이들의 미래를 담아낼 수 없다. 예. 그래서 그 교수 학습 방법 개선이라든지 학생 평가 제도 개선, 기초학력, 더딤 학생 지원 등을 통해서 수업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겠다. 이제 교육감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학교의 어떤 학교 자치 자체가 저는 학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2015년 그 1월 그 서울 혁신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한겨레 기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혁신학교는 학력이 저하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듯이 김성환 교육감 이후에 인성, 인권,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적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혁신학교 학력 저하가 발생되는다고 하는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혁신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서울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보는 입장은 인성이나 인권이나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 덜 안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학력의 문제도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교육정책도 학부모들의 동의가 없이는요. 설득이 없이는 정착이 안 돼요.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니까요. 예. 근데 이 사교육 시장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유효하고요. 거의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정도는 유효하지만 수능 앞에서는 정말 많이 무너져요. 고등학교 교육 앞에서는 정말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돼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아이는 뭐 사교육을 해도 효과가 있고 공교육 내에서도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3 정도 학부모 되면 굉장히 이런 그 상담들을 많이 해와요. 우리 창교육 학부모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좀 더 학부모들을 구체적으로 설득해낼 수 있고 교육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장님 말씀을 한번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다른 분들 말씀을 좀 듣고 참교육의 참학력에 대해서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금 학력이라고 했을 때 또 학력이 떨어진다, 뭐 어느 지역의 학력이 우세하다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이제 이 학력이라는 용어들이 통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고 이해가 다 다른 것에는 저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력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력을 이해하는 세 가지 입장. 첫 번째가 이제 심리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학력과는 뭐냐면요. 사고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힘이고 어떤 그게 지능이 될 수도 있고 지력인 거죠. 이 심리학적인 학력을 기르는 방법은 많은 책을 읽고 많이 토론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학력관이 교육학적인 학력관입니다. 이건 뭐냐면 노력과 그다음에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얻는 거고요. 좋은 경험을 하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력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요. 사회적 또 그다음에 이 동료 상황에서는 협동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학적인 학력관이죠. 그래서 교육학에 있어서는 사실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어떤 지능의 문제라든가 어떤 호기심의 문제 차원 내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과 자기주도 학습력 그리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 경험을 통해서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교육학적인 학력관이고요.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흔히 거론되는 학력관이 사회적인 학력관입니다. 근데 이 학력관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회적 학력관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그래서 학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떨어졌다, 전북지역의 학력이 떨어졌다, 수능에 의해서 떨어지고 왜 수능이 중요한가? 수능이 대입을 결정하고 대입이 그 학생들이 이후에 취업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한국 사회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학력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학력과 혹은 경쟁주의적 학력관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교육에 초점을 맞춰주면 사실은 모든 교육들은 서로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성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학력관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력관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 참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뭐 전북교육청의 입장하고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교육학적인 학력관을 좀 이 학력관들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교사도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아이디어가 전체적인 공교육의 시스템에 뿌리 내렸을 경우 그런 학력관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그 능력 있는 인재가 길러진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예, 과도한 교육열에서 예. 피할 수 있고요. 예. 아까 이제 장승희 부장님께서도 참학력 내지는 이제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교육 방식이 오히려 수능 성적도 결과적으로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다 이런 건데 청 교수님, 그러나 이런 자기주도 학습, 참학력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현실적으로는 수능이나 기초학력 미달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제안하고 있는 참학력,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새롭게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 이걸 이제 압축해서 참학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방향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력을 얘기할 때 교과 내용을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한다랄지 새로운 어떤 응용한다랄지 뭘 창의한다랄지 이런 것들로 이어질 때 그게 학력의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 자체로 내 머릿속에 존재하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알파고에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미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직시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지식들은 컴퓨터가 해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두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 해낼 수 있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학력이 진짜 저는 이제 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OECD 피사의 학력 조사 결과를 보면 대개 국제적으로 비교한 학력 조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수 학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이 다 동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홍콩이랄지 대만이랄지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국제적인 학력 비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핀란드인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교육이 그렇게 만연돼 있는데도 아니면서 공교육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게 피사의 학력조사에서 탑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데에 비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교육 강국이라고 하고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핀란드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도 우리가 자기 주도적 학습이랄지 또는 어떤 수업 방법에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는 것들 이런 쪽의 방향으로 가면서 또 인권이나 인성 이런 것들도 함께 가면서 충분히 학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 정책도 좀 참고해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주로 토론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 수능 성적의 하락 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또 시대가 원하는 인재 사항이 변화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전북 교육청이 맞춰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건데요. 근데 그러나 그런 괴리를 좁혀나가야 되는 현실적인 과제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갖고 계신 대안들이 있다면 지금 대안을 한번 토론해 보면서 한번 그 말씀 듣고 싶은데요.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이런 수능 성적을 높이고 기초학력 미달을 해결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전북 교육청이 좀 이상론의 치우쳐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걱정과 염려가 계신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은 교육행정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얼마 전까지는 학교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늘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부분이 교육의 어떤 방향성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북교육청의 교육 정책들인 뭐 혁신학교 또는 참학력 정책 또는 그 교실 수업 개선 또는 그 대입시 정책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교육 문제, 특히 대학 입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늘상 실은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참 기뻤던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 정책이 어떤 방향성 면에서 실천적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 방향성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3 저는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었는가 하니 작년 9월 달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 속에서 발표한 개정의 어떤 취지라든가 또는 어떤 방향성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중학교 1, 2학년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학기제의 어떤 정책의 어떤 취지의 방향이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어가고 있는 그 방향성을 본다든가 또는 대학 입시 정책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라북도 교육 정책이 이런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을 선도하면서도 어떤 교육 정책의 커다란 흐름과
떨어져 있지 않고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 정책을 충실히 이수를 하시면은 예.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적 이상으로 대학교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예.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염려하고 계시는 어떤 그 모집 인원의 약 30% 정도 해당하는 정시 위주의 어떤 수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교과별로 TF팀을 꾸려가지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늘상 지적하고 계시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 전문가, 현장 전문가들과 실은 많은 얘기를 실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래 학습 나눔이라는 학습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작년 6월 달부터 또래 학습 나눔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학교에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확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염려보다는 좀 나은 성적을 저는 거둘 것이라고 감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추학력 강화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상위권 학생층이 너무 작다 이런 부분도 두텁게 해야 된다는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박 교수님 이런 부분에 좀 전문가로서 좀 대안이 있으시다면? 뭐 대안이라는 게 특별하기보다는 그 공교육의 위상과 역할을 예. 살리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흔히 이제 수능의 성적이라든가 뭐 지역 간의 어떤 그 성취를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어떤 수능의 성적이 좋은 것이 그게 서울의 어떤 교육 시스템, 공교육 시스템이 잘해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모든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뭐냐면 사교육의 시스템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가속화되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떤 의욕이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얘기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사교육에 의존하면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선행학습에 의존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당장 그 학교 혹은 그 지역의 수능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높아질 수 있을지언정 공교육 시스템은 이제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은 결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하위권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뭐 두세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형식적인 차원에서 거칠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을 돕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천호성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과정을 충실하면서 수업을 교사가 책임 있게 지도를 하면서도 그 수업의 내용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 차원에서 정말 학생들의 어떤 사고력이라든가 어떤 통합력 이런 것들이 길러질 수 있는 그런 수업의 방법들을 계속 꾸준히 장기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방법. 예. 왕도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사교육을 막 이렇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철저히 원칙을 지켜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참학습 또는 이제 뭐 자유학기제 이런 또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수시 전형에 대한 적응을 높이는 데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요. 정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교사들이 아마도 학력 저하 이런 문제에 접하게 되면 굉장히 괴로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또 교사들이잖아요. 또 이 학력 문제를 사실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제 접근할 때 제도적으로 어떤 접근을 해가는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영택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해가서 저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들도 그런 것을 인식해야만이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어 갈 것이고 그다음에 내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같은 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개선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교사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학교가 대응해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수동적인 게 아니라 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접근해가는 그런 방법이 좀 중요하고요. 또 참학력이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굉장히 방향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혼란스러운 측면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전북형 학력, 우리 전라북도 특색에 맞는 어떤 형태로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이게 입시와 수시를 확대하는 방향과 맞춰가는 그런 것들하고 좀 잘 이렇게 전략적으로 짜야만이 저는 이게 잘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혁신 학교들 또 지금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진행되고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학교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 그 자유학기제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도움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혁신 학교의 내부를 또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모양하고 다르게 내부의 또 갈등이랄지 또 보여지는 거하고 다르게 좀 문제가 되는 점들도 솔직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제도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아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한 번씩 듣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세희 주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 때 수업 혁신과 학교 자치를 통한 건강한 학교 문화 창출을 올해 전라북도 교육청 중요 정책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 혁신과 학교 자치. 이것이 완성이 되면 정말 많은 부분 학부모들의 불안이라든지 우리 교육의 어떤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겠습니다. 변치 말고 이 정책 추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유은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제가 조금 거시적인 그런 측면에서만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그 칼포퍼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개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닫힌 사회는 어떤 개인이 사회 속에서 개인이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그 상태, 예를 들어서 남녀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개인의 모든 일생들이 결정되어 버리는 사회가 닫힌 사회입니다. 열린 사회는 반대로 뭐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뭐 혹은 약자로 사회적 약자로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혹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을지라도 그 개인이 계속 노력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면 그러한 개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린 사회가 그게 열린 사회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은 자꾸 이제 조기 교육, 초등학교의 성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의 입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개인의 일생을 좌우해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는 그 힘이 공교육의 어떤 회복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천우선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전라북도 수능 성적의 저하 또 기초학력 부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전라북도 교육청에만 어떤 책임을 떠넘기게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잘 이렇게 맞춰져 가면서 해결책을 찾을 때 이런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 특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분발을 해야만이 잘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저희들처럼 교육 관련한 학자들, 또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육 관련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돕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교육은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 과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염려의 말씀들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가 교육과정의 어떤 개편의 방향 또는 대학 입시 정책의 변화에서 봤듯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육정책은 우리 정부의 교육정책을 선도하면서 매우 건강하고 저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청의 이런 교육정책들이 그 어떤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미래 사회의 역량을 갖추어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시키는 그런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잘 들었고요. 오늘 굉장히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를 토론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학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잘 외우느냐, 그리고 암기력이 얼마나 뛰어나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생각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느냐가 돼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이의 없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나 또 사회적인 분위기 또 여러 가지 이 현실적인 환경들은 여전히 수능과 이런 이 암기식 교육의 중요성들을 또 여전히 또 한쪽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현실도 저희 아프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력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교육 문제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